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저희 홍순례 박사 실증 사례의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선인들의 죽음 예지 꿈 사례에 관해서 실증 사례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죽은 태종이 어가를 몰고 와서 강제로 수레에 오르게 했던 꿈이다. 고려시대 운곡의 꿈으로 죽음이 임박한 것을 예지한 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이 도와달라거나 의논할 일이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하는 꿈은 오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이 밖에도 하늘에서 재주가 뛰어나니까 와서 도와달라는 꿈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있습니다. 재미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양복이 자신의 죽음과 인조반정을 예지한 꿈이 되겠습니다. 이양복이 북청에 귀양가 있었는데 하루는 꿈에 죽은 선조가 용상에 앉아있고 유성룡, 김명원, 이덕형이 함께 있더라는 거죠. 선조가 이르기를 혼, 광해군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혼이 무도해서 동기간을 해치고 어머니를 가두어 두니 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서 덕형이라는 사람이 이르기를 이양복이 아니면 이 의논을 결정하지 못하겠으니 속히 부르소서. 이런 꿈을 꾸고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살아있을 날이 오래지 않을 것이다 하더니 이틀 후에 죽게 됩니다. 백사의 행장에 나옵니다. 행장이라고 하면 죽은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한 글이 되겠습니다. 이 꿈 이야기 속에는 장차 일어날 두 가지 사건이 크게 예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죽은 선조대왕을 비롯하여 이덕형이 자신을 불러와야 한다. 그러니까 머지않아 자신이 죽게 될 것을 깨닫고 있죠. 또한 꿈속에서 들은 말인 광해군을 패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말처럼 장차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꿈속에 등장한 사람들은 이미 죽은 지가 5년 10년이 지난 사람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사례에서도 이처럼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같이 가자고 하거나 데려가는 경우에 죽음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꿈을 꾼 때가 1618년 5월인데 그로부터 5년 정도 지나서 1623년에 선조가 한 말대로 광해군을 왕위에서 몰아내게 되는 인조반정이 일어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황룡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으로 인조반정에서 능양군이 성공적인 거사를 예지해준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꿈을 믿고 나가서 싸우지 않아 죽게 되다. 비겁자로 몰려서 사약을 마신 송희미가 되겠습니다. 송음이라는 사람이 경원부사로 있을 때 모시던 기생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말하기를 어젯밤 꿈에 어떤 도둑이 갑자기 달려와서 머리를 베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적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꿈을 갖다가 크게 꺼려가지고 드디어 문을 닫고 나가지 않으니 부하들이 가내기를 자세히 보니 도둑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치기만 하면 이길 것입니다. 어찌 그 노략질을 앉아서 보기만 합니까? 그런데도 이 꿈 얘기를 듣고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도둑이 백성들 100여 명을 납치해 갔는데 보다 못한 한 군졸이 몸을 날려서 성을 넘어가서 창을 휘두르며 크게 고함쳐서 노략당했던 사람 수십 명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온 거죠. 이 사실이 나라에 알려지자 세종이 크게 노하고 그 군졸을 발탁해서 사품관으로 삼았습니다. 드디어 송음을 갖다가 금부에 내려서 군법으로 논하여 사사하였습니다. 그가 죽을 때 정승 최윤덕이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이륙의 청파 극담에는 송음이라고 나오고 있으나 제가 조선 왕조실록이나 김시향의 북의 기문을 볼 때 송음이 아닌 송힘이란 인물이 올바르다 하겠습니다. 혹시 호나 다른 이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꿈을 맹신한 나머지 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지 못한 탓에 적이 침입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여 대응하지 못한 죄로 군법에 의해서 사사되고 있습니다.
송이민은 그 이전에도 거짓 장계로 공을 세웠다고 비겁한 행동을 했고 또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엄벌에 처할 것을 건의하는 글이 조선왕조실록에 보이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2600명이나 되는데 숨기고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두 사람은 그 곤장형에 처하고 귀양 보내고 송이민은 자결시켰습니다. 적이 쳐들어와서 이틀이나 포위했는데 겁을 내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꿈을 갖다가 자신의 임의대로 풀이하여 단정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생의 꿈꿈이 사실적인 미래투시 꿈이었다면 실제로 도둑이 머리를 베어가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상징적인 꿈에 있어서는 자신이 죽는 꿈은 새로운 탄생이나 부활로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변화의 길로 나아가는 아주 좋은 길몽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좋은 꿈을 꾸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실상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좋은 꿈을 남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실현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좋은 꿈을 꿨다고 노력하지 않고 자만에 빠질 것을 경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꿈의 상징성은 우리 인간의 상식적인 선을 뛰어넘어서 아주 오묘하게 펼쳐지고 있기에 실제로 꿈에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단지 추정해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꽃가마 타고 가는 꿈을 꿨는데 처한 상황에 따라서 영전 승진하거나 합격하는 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꽃가마가 상여의 상징 표상으로 죽음의 질 꿈으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황이 중요합니다. 오랜 병석에 있던 사람이 이러한 꿈을 꿨다면 죽음을 예지하는 꿈으로 단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여건에서 자신의 맡은 바 직분을 다하고 나름대로 꿈과 현실을 잘 조화시켜서 슬기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7번째로 오랑캐에게 머리가 베인 꿈이다. 김응하 장군이 밤에 꿈을 꾸니 내 머리가 도적에게 베인 바가 되니 내 마땅히 도둑을 많이 죽이고 헛되이 죽지를 아니할 것이니 그리알라. 이분은 이렇게 꿈을 꾸고 오히려 헛된 죽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죠. 그래서 활을 쏴서 무수히 적병을 죽이고 화살을 무수히 맞았음에도 쓰러지지 않았답니다. 화살이 다 떨어지자 장검으로 대항을 하니 호련 한 도적이 뒤로부터 창을 찔러서 죽게 됩니다. 이 경우는 좀 사실적인 미래투시 꿈으로 실현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가 베어져 죽는 꿈은 새로운 탄생의 길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했는데요. 육군 대령이 자신의 목이 댕공 잘려 죽는 꿈을 꾸고 장성으로 진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8번째, 머릿속의 피가 의자 다리로 흘러내린 꿈이다. 이징옥이 난을 일으켰을 때 그 아들의 꿈에 아버지의 머릿속의 피가 의자 다리 아래로 흘러내리는 꿈을 꿨습니다. 이 말을 아버지에게 했는데 그때 그 부하의 배신으로 아버지인 이징옥이 죽임을 당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징옥에 관해서 자세하게 올려질 별도의 동영상을 참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신청 및 청원을 부탁드립니다.